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정우철입니다. 오늘은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해보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세션은 기존 세션과는 달리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보고 이후에 컨테이너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해보는 핸즈온 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세션입니다. 따라서 핸즈온 랩에 사용되는 AWS 서비스와 실습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첩성을 개선하고 혁신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일반적이었던 수준 이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애플리케이션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확장되고 글로벌 가용성을 보장하며 엑사바이트가 아닌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밀리초 단위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앱과 모바일 백엔드, IoT 애플리케이션, AI/ML 워크로드, 배치 처리, 파스 솔루션, 마이크로 서비스 백엔드 등의 사용 사례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아키텍처 패턴, 운영 모델 및 소프트웨어 전달 프로세스를 조합하여 구축되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혁신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리스크, 출시 시간, 총 소요 비용 등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3계층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는 웹서버,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데이터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이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만 처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놀리스 아키텍처는 확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코드가 커질수록 업데이트하고 유지 관리하기가 복잡해집니다. 새로운 기능과 언어, 프레임워크, 기술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에 제약이 있습니다. 현대식 애플리케이션은 팀이 더 빠르게, 자주, 일관되게, 안전하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신 기술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 운영 프로세스의 조합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느슨하게 결합된 분산 기술과 이벤트 중심의 서버리스나 컨테이너 구성 요소를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과 구성 요소들을 이용하여 팀은 획일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성능 및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확장 가능하고 고성능의 기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때 데이터 모델 및 데이터 액세스 패턴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구사항도 고려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여 모듈식 독립형 구성 요소로 구축하면 구성 요소를 변경하기가 쉽기 때문에 릴리즈 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대식 애플리케이션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식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가 자체 서비스로 실행되며 잘 정리된 API를 통해 다른 서비스와 통신합니다. 비즈니스 기능 위주로 구축된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비스마다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작성한 다음 단일 서비스 또는 서비스 그룹 형태로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도커 컨테이너에서 간단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중단 없이 트래픽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실습을 마친 뒤에는 실습한 코드를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컨테이너화된 자체 마이크로 서비스를 AWS에서 구축하고 배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은 Node.js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전체가 하나의 서비스로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됩니다. 그리고 각 컨테이너에는 다른 모든 컨테이너와 동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Node.js 애플리케이션의 각 기능이 자체 컨테이너 안에서 별도의 서비스로 실행됩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나머지 서비스와 독립적으로 확장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모놀리스 Node.js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푸시하게 됩니다. 먼저 왜 컨테이너를 현대식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개발자분들이 자신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자 컴퓨터에서는 잘 동작했지만 운영 환경 또는 다른 환경에 배포를 하는 순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각 환경마다 서로 다른 버전으로 운영이나 테스트 환경이 관리되고 있다면 이런 일은 쉽게 발생할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실행 환경 및 종속 항목을 사용이 간편한 빌딩 블록으로 손쉽게 패키징할 수 있으며 빌딩 블록은 환경 일관성, 운영 효율성, 개발자 생산성, 버전 제어를 제공합니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환경과 관계없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일관되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상머신과 도커를 비교해보면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파일이 컨테이너에 패키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단위로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컨테이너에 패키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VM은 일반적으로 게스트 OS라고 하는 자체 OS를 포함하고 있어 리소스 집약적인 기능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의 유연성은 이동성, 배포 편의성 및 작은 용량에 기반합니다. VM에서 설치와 구성이 필요한 것에 비해 컨테이너 내부의 패키징 서비스를 사용하면 손쉽게 호스트 사이를 이동하고 다른 인접 서비스 장애와 분리되며 호스트 시스템의 잘못된 패치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는 로컬에서 컨테이너를 구축하고 실행하고 동일한 컨테이너가 스테이지 환경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에서 부하 테스트 또는 수동 QA를 사용하여 런타임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컨테이너가 프로덕션으로 이동됩니다. 이렇게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동작하게 되면 개발자의 로컬 컴퓨터에서 컨테이너에 구축된 코드를 컨테이너로 이동하는 것만으로 테스트 서버로 간단히 옮길 수 있으며 운영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이 컨테이너는 구축 시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컨테이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AWS의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기반 컨테이너의 80% 이상이 아마존 ECS와 아마존 EKS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보안,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을 이유로 AWS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계십니다. AWS에서는 고객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WS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 트래픽 규모, 회사 크기, 그리고 데브옵스 팀 및 개발팀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고 서비스 규모나 조직이 변화함에 따라 바꿔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컨테이너에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도커, GitHub, 아마존 ECS, 아마존 ECR을 사용하여 코드를 컨테이너에 배포할 것입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AWS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커가 필요합니다. 도커를 사용하여 컨테이너에서 실행될 이미지 파일을 구축합니다. AWS CLI를 설치해야 합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아마존 ECR로 푸시합니다. 이미 AWS CLI를 설치하셨다면 터미널에서 pip 인스톨 명령을 실행하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AWS CLI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자격증명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편집기가 필요합니다. 코딩에 사용할 텍스트 편집기가 없다면 로컬 환경에 설치합니다. 모듈 2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습에 필요한 소스 코드를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로컬 환경에 다운로드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IDE나 텍스트 편집기에서 다운받은 리포지토리 폴더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폴더에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폴더가 보일 것입니다. 인프라 폴더에는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인프라 구성 코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로드할 리포지토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ECR 콘솔로 이동합니다. 리포지토리 생성을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 생성 페이지에서 리포지토리 이름을 API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포지토리 생성을 선택합니다. 리포지토리가 생성되고 나면 리포지토리 주소와 함께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실습에서 리포지토리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스 작업을 위해서 터미널에서 프로젝트 폴더 하위에 Containerized Service API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만들어진 도커 이미지를 간단하게 ECR에 푸시할 수 있는 방법은 ECR 콘솔에서 리포지토리를 선택하시면 우측 상단에 푸시 명령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푸시 명령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먼저 터미널을 사용하여 도커 로그인을 인증합니다.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터미널에서 도커 빌드 명령을 실행합니다. 빌드가 완료되고 나면 이미지를 리포지토리로 푸시할 수 있도록 태그해야 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V1으로 이미지 구축 버전을 나타냈습니다. 이미지를 아마존 ECR로 푸시합니다. 아마존 ECR 리포지토리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V1으로 태그된 것을 이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실 때에는 이미지를 구축할 때마다 이 버전 번호를 올려야만 합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할 경우 타임스탬프 등의 자동 번호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태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이전의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를 쉽게 되돌릴 수 있는 모범 사례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아마존 ECS를 사용하여 EC2 컴퓨팅 인스턴스의 관리형 클러스터를 인스톨하고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로서 이미지를 배포합니다.
이번 실습을 완료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아키텍처를 구성하시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포트 80을 통해 로드 밸런서로 요청을 보냅니다. 로드 밸런서가 사용 가능한 모든 포트로 요청을 분산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대상 그룹에 인스턴스가 등록됩니다. 각 컨테이너에서 Node.js 클러스터 페어런트 항목을 네임스페이스에서 포트 80에 바인딩하는 단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Node.js 클러스터 페어런트는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 내에 여러 작업자로 트래픽을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컨테이너화되어 있지만 각 컨테이너에 나머지 컨테이너와 동일한 기능이 모두 있다는 점에서 모놀리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아마존 EC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CS는 확장성과 성능이 뛰어나며 도커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여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관리형 클러스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API 호출로 도커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시작 및 중단하고 클러스터의 전체 상태를 쿼리하며 보안 그룹,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 EBS 볼륨, IAM 역할 등 여러 익숙한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를 보면 가장 중요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작업 요청을 실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그룹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ECS의 최소 실행 단위인 ECS 작업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파드와 유사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ECS 클러스터에서 지정된 수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와 유사합니다. 아마존 ECS 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고 실행하기 위해 생성한 AWS 리소스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ECS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모놀리스 배포를 위한 인프라 환경을 구성하겠습니다. AWS CLI를 이용하면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폴더 아래에 컨테이너라이즈드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ECS YAML 파일을 선택해서 배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템플릿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이후에 배포된 ECS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는 상태가 Create in Process in 스택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선택해서 진행률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5분 안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ECS 콘솔로 이동하여 클러스터가 표시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데모 클러스터를 선택한 후에 작업 탭을 선택하여 실행 중인 태스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ECS 인스턴스 탭을 선택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생성된 2개의 EC2 인스턴스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ECS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클러스터에 ECS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배포하려면 작업 정의가 필요합니다. 메뉴에서 작업 정의를 선택하고
새 작업 정의를 선택합니다. 시작 페이지에서 EC2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선택합니다. 태스크 정의 이름 필드에 API를 입력합니다. 컨테이너 정의가 표시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여 컨테이너 추가를 선택합니다. 컨테이너 추가 창에서 컨테이너 이름 필드에 API를 입력합니다. 이미지 필드에는 만들어둔 API 레포지토리 URI와 태그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이전 모듈 1에서는 이미지에 v1 태그를 지정하고 이미지를 푸시하였습니다. 메모리 제한 값은 256으로 입력하고 포트 매핑의 호스트 포트는 0, 컨테이너 포트는 3000을 입력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CPU 단위는 256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생성을 선택합니다. 작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스크 정의가 콘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LB는 클러스터에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대상 그룹을 사용하여 이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자동으로 아우팅합니다. ALB 대상 그룹을 구성하기 위해서 EC2 콘솔을 이동하여 대상 그룹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대상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다음 대상 그룹 파라미터를 구성합니다. 대상 그룹 이름에 API를 입력합니다. 프로토콜에서 HTTP를 포트에서 80번을 입력하고요. VPC에 대한 로드 밸런서 설명의 값과 일치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고급 상태 확인 설정에서 정상 인계값을 2로, 비정상 인계값도 2로, 제한 시간을 5, 간격을 6초로 입력합니다. 이제 이후로 진행해서 대상 그룹 생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로드 밸런서 리스너는 ALB로 수신되는 연결 요청을 확인합니다. 로드 밸런서 메뉴로 이동해서 ALB에 리스너를 추가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 세부 정보에서 리스너 탭을 선택을 하고 리스너 추가를 선택합니다. 프로토콜 포트에서는 HTTP와 80을 입력합니다. 기본 작업에서 전달 대상을 선택하고 대상 그룹 필드에 API를 선택합니다. 리스너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제 클러스터에 서비스형 모놀리스를 배포합니다. ECS 콘솔을 이동해서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탭에 선택한 후 생성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구성 페이지에서 시장 유형에서 EC2를 선택하고 서비스 이름에 API를 입력합니다. 작업 개수에 1을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의 로드 밸런서 섹션에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선택을 합니다. 서비스 IAM 역할에서 만들어진 데모 ECS 서비스 롤을 선택합니다. 로드 밸런서 이름을 확인하고 로드 밸런싱할 컨테이너 섹션에서 로드 밸런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 그룹 이름에서 API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후 기본 설정된 값들은 그대로 두고 모두 다음 단계를 선택합니다. 검토 페이지에서 설정한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서비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서비스가 생성된 후에 서비스 보기를 선택을 해서 컨테이너가 정상 등록되고 트래픽 수신을 시작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합니다. 이제 배포된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서비스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테스트를 실행하여 배포를 검증합니다. 서비스 URL은 로드 밸런서 세부 정보의 DNS 이름입니다. 새 브라우저 탭이나 새 창에서 붙여 넣습니다. 요청 수신 준비 완료로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URL에 따라 각 서비스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DNS 이름의 끝에 작업자 이름인 하위에 API, Users, Thread, Post를 추가하면 각 서비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Node.js 애플리케이션을 상호 연결된 여러 서비스를 분할하고 각 서비스의 이미지를 아마존 ECR 리파지토리에 푸시합니다. 이번 단계에서 작성하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는 아마존 ECS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트래픽 요청을 포트 80번으로 합니다. ALB는 외부 트래픽을 해당 서비스로 라우팅합니다. ALB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검사하여 라우팅 규칙에 따라 해당 요청을 규칙에 부합하는 인스턴스 및 포트로 경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서 실행되는 각 컨테이너의 인스턴스 및 포트를 추적할 수 있는 대상 그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마존 EC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서비스를 EC2 클러스터 전체의 컨테이너로 배포합니다. 각 컨테이너는 단일 기능만 처리합니다. 전통적인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은 이미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되어 있고 기존 조직의 프로세스와 비즈니스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잘 운영하고 계시는 서비스들을 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까요? 최고의 엔지니어링 팀도 운영 중에 언제든지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표준 모범 사례를 준수하고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구축입니다. 훌륭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 중 미세한 마이크로 부분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만 격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기능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 마이크로 서비스 클래스가 사용하는 인프라 및 인스턴스의 수량을 독립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능의 비용을 측정하고 먼저 최적해야 하는 기능을 확인하는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이 리소스 조달에 문제를 겪더라도 기타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성능의 신뢰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개발 위험을 낮춤으로써 팀의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모놀리스 방식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모놀리스에 배포된 기타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추가하는 코드의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어떤 것도 장애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적절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새 서비스로 진입하는 새 기능에 대한 새로운 코드가 있습니다. 개발자는 자신이 작성한 코드와 기존의 다른 코드 간의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둘 사이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를 사용하여 기능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하면 각 서비스의 자체 AWS IAM 역할을 할당함으로써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의 보안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모범 사례를 준수하면 공격자가 단일 서비스를 송산시키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의 리소스에만 액세스할 수 있을 뿐이고 기타 서비스에 침입하지 못한 상태로 해당 서비스의 기타 리소스에는 수평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모듈 3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앞에 두 모듈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단일 서비스 및 단일 컨테이너 이미지 리퍼지토리를 사용하는 모놀리스를 배포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새 마이크로 서비스로 배포하려면 3개의 리포지토리 그리고 서비스마다 하나씩 ECR에 프로비저닝 해야 합니다. 아마존 ECR 콘솔에서 서비스들의 레퍼지토리를 생성합니다. 3가지 서비스는 유저, 스레드, 포스트입니다. 아마존 ECR에는 4개의 리포지토리가 최종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생성한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리포지토리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이 정보는 다음 단계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폴더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하위의 서비스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각 서비스마다 이미지의 구축 및 태그를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이미지는 포스트, 스레드, 그리고 사용자를 모두 빌드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구축 작업이 완료되면 이미지를 리포지토리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태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ECR에 업로드합니다. ECR 리포지토리로 이동하는 경우 v1 태그로 설정된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폴더 마이크로 서비스 하위의 서비스에는 각 서비스의 파일이 든 폴더가 있습니다.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전 모놀리스 서비스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각 DB 파일과 모놀리스 API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서비스가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포스트, 스레드, 그리고 사용자가 모두 단일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각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각 마이크로 서비스 이미지에 대해서 2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반드시 3개의 이미지를 모두 구축하고 태그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Node.js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배후에 일련의 상호 연결 서비스로 배포합니다. 그런 다음 ALB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키텍처는 초기 구성입니다. 아마존 ECS의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모놀리스 Node.js 앱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시작한 구성입니다. 이전 모듈에서 구축하여 아마존 ECR에 업로드한 3개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존 아마존 ECS 클러스터에 3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와 같이 각 서비스의 대상 그룹을 추가하고 ALB 규칙을 업데이트하여 새 마이크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LB의 규칙 하나를 변경하면 트래픽을 실행되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을 확인한 후에 모놀리스를 종료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복사하여 이후 데모에서 JSON 필드에 붙여 넣어서
기존 코드를 대체합니다. 반드시 서비스 이름, 계정, 리전 및 태그를 알맞은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포스트, 스레드 및 사용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반복하여 각 서비스의 작업 정의를 생성합니다. 모듈 4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3개의 새로운 서비스를 클러스터에 배포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와 같이 각 서비스의 작업 정의를 생성합니다. 이 작업 정의는 아마존 ECS 콘솔에서 생성하거나 발표 자료에 있는 JSO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및 컨테이너 정의 구성 페이지에서 볼륨 섹션으로 스크롤 이동하여 JSON을 통한 구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발표 자리에 있는 JSON을 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작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과 이미지, 패밀리 정보를 알맞게 수정을 합니다. 작업 정의를 JSON 파일로 마무리한 다음 저장합니다. JSON으로 입력된 내용들이 잘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스크롤을 움직여서 확인 후에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이후 나머지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모듈 2에서와 같이 각 서비스의 대상 그룹을 구성합니다. 대상 그룹에 따라 트래픽이 지정된 서비스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그룹은 이번에는 AWS CLI를 사용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랍 트래픽 대상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완전히 실행한 후에 트래픽이 모놀리스에 도달하지 못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리스너는 트래픽을 적절하게 라우팅하기 위해 ALB에 소신된 연결 요청을 검토합니다. 현재 모두 4개의 서비스가 동일한 로드 밸런서 뒤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려면 마이크로 서비스의 트래픽 라우팅을 시작을 하고 모놀리스의 트래픽 라우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EC2 콘솔의 로드 밸런서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데모 로드 밸런서 세부 정보에서 리스너 탭을 선택합니다. 이 탭에는 리스너가 한 개만 있습니다. 리스너 규칙을 편집합니다. 규칙 페이지에서 플러스 버튼을 선택합니다. 규칙 삽입 옵션이 페이지에 표시가 되는데요. 트래픽을 모놀리스에 유지하는 규칙과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유지하는 규칙을 삽입합니다. 먼저 API를 추가합니다. 조건에서 경로를 선택을 하고 API로 입력을 한 다음에 작업 추가에서 전달 대상을 API로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자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스레드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를 추가하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화살표를 선택을 하여 로드 밸런서 콘솔로 돌아갑니다. 이제 3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클러스터에 배포합니다. ECS 콘솔로 이동해서 메뉴에서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데모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서비스 탭에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장 유형에서 인시스트를 선택합니다. 작업 정의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자동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름에서 서비스 이름인 포스트나 스레드 또는 사용자를 입력하게 됩니다. 작업 개수에는 1을 입력하고 아래를 스크롤하여 다음 단계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에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IAM 유저 역할에서는 데모 ECS 서비스 롤을 선택합니다. 로드 밸런서 이름에서 데모가 선택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스 컨테이너 섹션에서 로드 밸런서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고 대상 그룹 이름에서 해당 그룹인 포스트나 스레드 또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이동합니다. 검토 페이지에서 서비스 생성을 선택을 하고 서비스 보기를 선택합니다. 3개의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이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면 몇 초 이내에 모든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모든 서비스 그리고 작업이 실행되고 활성화 상태인지 이중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지금 실행되었지만 모든 트래픽은 여전히 모놀리스 서비스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트래픽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다시 라우팅하려면 ALB 리스너 규칙을 업데이트해야만 합니다. EC2 콘솔의 로드 밸런서 섹션으로 이동 후에 세부 정보를 참조합니다. 리스너 탭의 규칙에서 규칙 보기 편집을 선택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규칙인 API를 삭제합니다. 삭제 버튼을 선택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편집 버튼을 선택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기본 규칙을 선택합니다. 된 열의 수신 서비스를 드랍 트래픽으로 선택합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트래픽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송되는 상태에서 모놀리스 서비스를 비활성화합니다. ECS 클러스터 데모에서 클러스터로 이동합니다. 서비스 탭에 있는 API 옆에 확인란을 선택하고 API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구성 서비스 페이지에 작업 개수를 0으로 입력합니다. 다른 값들은 모두 놔두고 서비스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아마존 ECS에서 서비스가 클러스터에 배포한 컨테이너에서 커넥션을 없앤 다음에 컨테이너를 중지할 것입니다. 30초 후에 배포 또는 작업 목록을 새로 고침하면 작업 수가 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롤백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더 많은 작업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경우 API 서비스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탭에서 API 옆에 확인란을 선택하고 삭제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없이 Node.js를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완전히 전환하였습니다. 이제 배포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듈 2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URL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값도 확인해 봅니다. 배포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제일 처음에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아마존 ECS를 이용해서 배포하고 서비스별로 나누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모듈 2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URL로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값도 확인한 것입니다. 이 URL들은 모놀리스를 배포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이 내용은 이 앱에 연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API 또는 사용자가 개발자의 변경 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더라도 인프라의 다른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습에서 생성한 리소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ECS에서 서비스를 정지하고 ALB를 삭제하고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삭제하여 모든 기본 EC2 인스턴스를 포함한 ECS 클러스터를 종료해야 합니다. 이 실습은 AWS 프리티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리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 서비스를 계속 실행하면 요금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앱 현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리소스 허브를 방문하세요. 백서와 전자책들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현대화에 대한 다양한 무료 교육 과정과 자격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 및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특집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